강명수는 거울 앞에 섰다. 70세. 넥타이를 매는 손끝이 떨렸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다. 26에 입사해 44해를 한 회사에서 보낸 남자의 마지막 출근길. 아내가 뒤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다. 여보, 떨리세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눈가가 뜨거웠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다. 강명수는 평생 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 회사 강당은 꽃다발과 플래카드로 가득했다. 강명수 상무 명예퇴직 축하라는 현수막이 정면에 걸려 있었다. 후배들이 박수를 쳤고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다. 명수는 일일이 손을 잡아주며 인사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배웠습니다. 그 말들이 진심인지 예의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이곳이 그의 인생이었고 오늘이 그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단상 옆에는 사위 윤태진이 서 있었다. 38. 명수의 딸 지연과 결혼한 지 5년 차. 명수가 퇴직금 일부를 투자해 세운 윤엔지니어링의 대표였다. 준수한 외모에 말솜씨도 좋았다. 명수는 그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자, 그럼 건배사는 사위분께서 해주시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다. 윤태진은 환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었다. 장인어른 축하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랑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26에 입사하셔서 44해를 한 직장에서 보내셨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흔치 않은 일입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도 맞장구 쳤다. 하지만 윤태진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다. 이제는 좀 쉬셔야 할 때입니다. 장인어른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죠. 솔직히 너무 오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기침을 했다. 명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손이 떨렸다. 술잔을 든 오른손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도 오랜 세월 수고하셨으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배, 건배. 사람들이 억지로 따라 외쳤다. 명수는 술잔을 입에 댔지만 삼키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은퇴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명수는 빈 강당에 홀로 남았다. 조명이 꺼지고 청소부가 바닥을 쓸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무님 괜찮으세요? 후배 하나가 다가왔다. 응, 괜찮아. 또 거짓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물었다. 태진이가 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몰라. 아마 농담이었겠지. 농담치고는 너무했어요. 사람들 얼굴 봤어요? 다들 민망해했잖아요.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았다. 가로등이 지나갔다. 한 줄기 또 한 줄기. 그는 44해 동안 이 길을 걸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이제 이 길을 걸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날 밤 명수는 잠들지 못했다. 윤태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너무 오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 말은 축사가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강명수,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새벽 4시 명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는 눈을 감았다. 40년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다. 나는 뭐였을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명수는 그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아침이 밝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퇴직 후 석 달이 지났다. 강명수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44년간 반복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양복을 쳐다보다가 다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갈 곳이 없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주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여보, 좀 드세요. 응. 명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나왔다. 경제 소식, 날씨, 교통정보. 예전에는 출근 준비를 하며 흘려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루의 전부였다. 전화가 울리지 않았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기가 이제는 조용했다. 명수는 가끔 전화기를 들어 고장난 건 아닌지 확인했다. 신호음이 들렸다. 고장은 아니었다. 그저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을 뿐이다.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빠야. 아, 아빠.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하는 건가? 명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 그냥.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아빠는요? 나도 먹었어. 그럼 전화 끊을게요. 바빠서.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니, 바빴다. 명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사위 윤태진과는 한 달에 한 번 식사 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번번이 취소됐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급한 미팅이 생겨서요. 괜찮아. 다음에 보자. 네,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않았다. 명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카톡 목록에는 태진의 이름이 있었지만 마지막 대화는 3주 전이었다. 그는 메시지를 쓰다가 지웠다. 밥 한 번 먹자는 말이 애처로워 보였다. 어느 날 대학 동창 김철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명수야. 오랜만이다. 철수야, 그래. 잘 지냈어? 너 말이야. 그 회사 알아? 윤엔지니어링. 명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응, 알지. 내 사위가 하는 회사야. 그래. 그게 말이야. 철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내 이름이 빠진 거 몰랐냐? 뭐? 등기부 떼어봤는데 대표 단독 등기더라. 내가 투자했다며? 명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야, 괜찮아? 응. 고마워. 알려줘서. 전화를 끊고 명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명수는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 뒤편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퇴직금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계약서였다. 아니, 계약서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종이었다. 간단한 차용증에 가까웠다. 장인어른, 제가 잘 키워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태진의 말을 믿었다.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배신당했다. 명수는 서류를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무했다. 자신이 바보 같았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또 거짓말이었다. 아내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명수는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 왜 당신이 미안해요?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에요. 명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인 사람.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뭐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명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었고 회사 실험실에서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 설계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는 아직 몰랐다. 명수는 며칠 밤을 뒤척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1987년 그가 31살이었을 때 회사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던 시절 냉각 모듈 설계도를 완성했던 그날 밤 상사가 말했다. 명수야, 이거 대단한데? 특허 내야 해. 회사 이름으로 하면 되죠. 아니, 내 이름으로 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하지만 명수는 거절했다. 회사를 위한 일이었고 개인의 욕심을 부리고 싶지 않았다. 그때는 그게 미덕이라고 믿었다. 새벽 4시 명수는 일어나 서재로 갔다. 벽장 깊숙이 있는 오래된 금고를 열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철컥 소리가 났다. 안에는 낡은 서류들이 가득했다. 오래된 계약서, 상장, 그리고 노란 봉투 하나. 명수는 손을 뻗어 봉투를 꺼냈다. 먼지가 날렸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안에는 1987년 작성된 특허 양도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었다. 냉각 모듈 설계 특허권 양도 계약서 초안 발명자 강명수, 양도인 강명수, 양수인 대한정밀기계 주식회사. 하지만 계약서 하단에는 서명이 없었다. 도장도 찍히지 않았다. 초안일 뿐이었다. 명수는 손을 떨며 서류를 읽었다. 그는 기억했다. 당시 법무팀 직원이 말했다. 강 대리님 서명하시면 특허권이 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럼 제 이름은요? 발명자로는 남지만 권리는 회사 거예요. 명수는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서명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날 긴급 출장이 생겼고 돌아왔을 때는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계약서는 그대로 방치됐고 회사는 그의 설계를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었다. 특허 등록은 됐지만 양도 계약은 완료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특허권은 여전히 강명수의 것이었다. 이게 가능한 건가? 명수는 중얼거렸다. 손이 떨렸다. 38년 전의 서류. 하지만 특허권에는 시효가 없었다. 적어도 양도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그는 천천히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희망? 아니, 가능성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명함첩을 꺼냈다. 오래된 명함들이 가득했다. 퇴색한 글씨들, 은퇴한 사람들,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중 하나를 뽑아들었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이준호 대학 후배였다. 특허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는 소문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정장을 꺼내 입었다. 오랜만이었다. 넥타이를 매는 손길이 익숙했다. 거울을 보았다. 70세 노인이 아니라 다시 일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어디 가세요? 아내가 물었다. 변호사 만나러. 혹시? 응. 시작해 보려고. 아내는 미소 지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침 공기였다. 차갑고 상쾌했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다. 명수는 지하철을 탔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붐볐다. 젊은이들이 휴대폰을 보며 서 있었다. 명수는 그들 사이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다. 빌딩들이 지나갔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젊은 직원이 맞았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강명수입니다. 아, 네. 이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접실로 안내받았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이준호가 들어왔다. 선배님, 준호야,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한 10년 됐나요? 그래, 그 정도 된 것 같구나. 둘은 악수를 나눴다. 이준호는 명수를 자리에 앉혔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명수는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걸 좀 봐줬으면 해. 이준호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이거 서명이 안 돼 있네요. 응. 그때 급하게 출장을 가서 특허 등록은 됐나요? 됐어. 회사 이름으로. 하지만 양도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준호는 고개를 들어 명수를 바라보았다. 법적으로 특허권은 여전히 선배님 거예요. 명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확실해? 네.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서류가 진짜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수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그럼 시작해보자. 네, 선배님. 제가 돕겠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빛이었다.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이준호는 며칠간 자료를 검토한 뒤 말했다. 선배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 최소 석 달. 길면 6개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이준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다. 혹시 사위분과 합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합의? 네. 법정까지 가면 관계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명수는 잠시 생각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끝까지 가야 해.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알겠습니다. 이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소장이 접수됐다. 특허권 확인 소송과 회사 지분 청구 소송 두 건을 동시에 진행했다. 며칠 후 윤태진에게 소장이 전달됐다. 저녁 무렵 딸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지연아, 소송이요? 태진 오빠한테 소송을 거셨어요? 그래. 왜요? 왜 그러세요? 명수는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아빠가 투자한 돈 어디 갔니? 그건 회사 운영비로 쓴 거잖아요. 그래. 근데 아빠 이름은 어디에도 없더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건 태진 오빠가 대표니까. 지연아. 명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빠를 바보로 아니? 무슨 말씀을. 1억 5천 투자했으면 지분이 있어야지. 근데 등기부에는 태진이 단독이더라. 이게 맞니?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명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이면 속이면 되니? 아빠. 지연아, 아빠는 평생 일만 했어. 가족 위해서. 너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사업 자금 대주고. 근데 돌아온 건 뭐냐?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명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끝까지 가야 해.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석 달이 지났다. 법원은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특허청 기록, 회사 등기부, 투자계약서, 모든 것이 명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윤태진 측 변호사는 반박했다. 특허는 회사 업무 중 개발된 것입니다. 직무발명이므로 회사 소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준호가 반박했다. 양도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여전히 원고의 재산입니다. 재판부는 신중했다.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명수의 옛 동료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강상무가 혼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회사는 나중에 상용화했을 뿐입니다. 특허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완료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마지막 변론 날 명수는 법정에 섰다. 윤태진과 딸 지연도 와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태진은 창백한 얼굴로 명수를 노려보았다. 재판장이 물었다. 원고 본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재판장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44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제 청춘을,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가족을 믿고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사위를 바라보았다.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것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잃어버린 걸 되찾고 남은 걸 지키고 싶습니다. 법정이 조용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판결은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2주 후 판결이 나왔다. 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 지분 40%를 이전하라. 특허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명수는 눈을 감았다. 이겼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이준호가 악수를 청했다.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고맙다. 명수는 딸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울고 있었다. 태진은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다. 명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지연아, 아빠,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명수는 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그리고 돌아섰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다시 걷는 사람. 판결 후 한 달이 지났다. 강명수는 윤엔지니어링 이사회에 참석했다. 40%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이자 기술 고문으로 복귀한 것이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강 이사님. 어색한 분위기였다. 윤태진은 상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명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됐다. 매출 보고, 신규 프로젝트 검토. 명수는 조용히 듣다가 입을 열었다. 기술팀 인력 충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태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현재 프로젝트 3개를 5명이 맡고 있더군요. 과부하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제 배당금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젊은 인재를 뽑으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명수는 태진을 불렀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둘은 빈 회의실에 남았다. 명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태진 씨. 예. 미안하게 됐네. 태진은 고개를 들었다. 뜻밖의 말이었다. 소송까지 가게 돼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장인어른. 자네도 미안한 마음 있지? 태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알아. 젊은 사람이 욕심 부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다만 방법이 잘못됐지. 명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보자. 이 회사, 자네 회사 맞아. 난 그저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야. 감사합니다.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할 건 없어. 서로 필요한 관계니까. 저녁 명수는 딸 지연과 식사를 했다. 오랜만이었다.
아빠, 밥 드세요.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젓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다. 명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연아, 화 많이 풀렸니? 네. 아빠가 너무 심했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가 오르셨어요. 제가 몰랐어요. 태진 오빠가 그랬을 줄. 사람은 다 실수해. 중요한 건 고치는 거지. 오빠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알아. 오늘 봤어. 명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울지 마. 이제 다 괜찮아. 부녀는 오랜만에 웃었다. 따뜻한 저녁이었다. 판결 후 1년이 지났다. 명수는 강명수 기술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배당금과 특허 수익금으로 만든 재단이었다. 기술로 세상을 따뜻하게. 재단의 슬로건이었다. 매달 젊은 연구자 10명에게 300만 원씩 지원금을 보냈다. 조건은 단 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도 배움입니다. 명수는 매달 수혜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연구 이야기를 들었다. 교수님, 덕분에 실험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젊은이들의 눈빛이 빛났다. 명수는 그 눈빛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어느 날 기자들이 찾아왔다. 재단 설립 1주년 기념 인터뷰였다. 강 이사님, 사위분과는 이제 화해하셨나요? 명수는 잠시 생각했다. 화해는 용서보다 늦게 오는 손님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화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변하고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시간. 그럼 아직? 다만 문은 열어두었어요. 언젠가는 들어올 겁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 셔터가 터졌다. 명수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명수는 공원을 걸었다. 봄이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아내가 옆에서 걸었다. 여보, 피곤하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 요즘 너무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서. 바쁘다기보다 충실하다고 해야 할까? 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다. 70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래요? 응. 회사 다닐 땐 의무였고 퇴직 후엔 공허했어. 근데 지금은 의미가 있어. 아내가 웃었다. 다행이에요. 당신 행복해 보여요. 행복. 그래, 행복하네. 명수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다. 벤치에 앉아 쉬었다.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걸었다. 노부부가 천천히 산책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명수는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더 이상 밀려나지 않았다. 더 이상 잊히지 않았다. 그는 다시 걷는 사람이 됐다. 봄 햇살이 그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따뜻했다. 명수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뺨을 스쳤다. 벚꽃 향기가 났다. 여보, 집에 갈까요? 응. 가자.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섰다. 손을 잡고 공원을 나섰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명수에게는 또 다른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연 잘 들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